변호사님의 그 법리적인 문제 관련된 이 내용들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의회 이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바라본 주민 참여 자치의 문제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오시는 이한 노동당 의정부 당협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방사능 만져보신 네트워크에 참 늦게 승차했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참 안타깝고 화도 많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잘 통과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축하하고 환영하고 즐거운 잔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뭐 비판하고 돌아보고 또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신 분의 원래 내용과 토론을 이렇게 다른 주장이나 이거 비판하거나 이런 입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 주민 자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12년, 13년간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했지만 그 주민 자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꼭지로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YMCA 참 감사드리고요. 반영관 사무총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사회자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실무자로서 준비하면서 많이 애써주셔서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YMCA가 의정 모니터부터 해서 지방자치 상당히 많은 예정을 갖고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2009년도 6월에 YMCA에서 주최했던 의정지기 평가단 토론회를 제가 토론자로서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시갑 의원이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신흥대학교 자치행정과 교수님이시고요. 현 안병영 시장님이 토론자로 나오셨었고 그 당시에 초선 의원이셨던 현 최경자 의장님이 토론자로 나왔었고 저도 역시 토론자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뭐 전망 이런 제목으로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얘기부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잘 실천했다고 하면 지금 의정부시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의정부시 지방자치가 한층 더 일취월장하고 발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토론했던 분이 한 분은 시장님이고 한 분은 지금 삼선의 의장님이신데 의정부시의 지방자치는 한치 앞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실제로 올해 YM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임위원회 방청까지도 시의회가 막아버리고 참석 못하게 하는 이런 제가 보기엔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시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에서 견제받고 감시받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뜻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시민들의 견제를 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을 잘 견인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과 운동을 방청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 아니겠는가. 그런 인식과 한계 속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사능 안전부시 조례가 이렇게 왜곡되고 바꿔치기 당하고 계약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지방자치 문제에서 이번 조례에서 제가 분노하는 지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례가 좀 원안과 완전히 바꿔치기 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게 지방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대의제 아니겠습니까? 대의제 대의 권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시행해 나가는 것인데 그 지방자치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우리 직접 참여 자치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이렇게 여러 6가지 정도의 주민 직접 참여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고 시의회도 나름대로 직접 참여 정치가 그 대의제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민 발의제도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 그 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그 조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 안전고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시민들이 주민 발의로 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단체들이 한살림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먹거리 단체들이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 조례에 애정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제도는 원래 그 주민들의 입법 취지와 정신이 잘 살려져서 의회까지 잘 통과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의정부시 의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작은 시나리오는 참 잘 써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의정부시 집행부의 그 연출에 의해서 의정부시 의원들이 실제 주연을 맡아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밥그릇을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천에 걷어차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의 정신과 목적을 완전히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조례가 바뀐 것도 있지만 주민 발의 자체 제도가 이게 절단 나버렸다. 앞으로 그 어떤 단체가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주민 발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하겠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의정부 지방자치는 완전히 주민 직접정치 분야에서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한번 조례를 제정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자료를 복잡하게 써놔서 잘 보기 어렵고 제가 이제 짤막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조례가 저희가 의정부시에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제출하고 나서 의정부시가 집행부가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가지고 시의원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잘 삐그덕대 버렸다. 의정부시 집행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아니면 통과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심리적인 저변의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이 직접 발의한 경우도 있고 시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례가 제정 개정 과정 속에서 잘 됐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민 발의의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의견도 첨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민 발의안이기 때문에 발의안 원안 그대로 가되 여기에 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이 없었는지 그다음에 청구 요건이 맞는지 이 정도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주민 조례규칙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그 심의회 운영 조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들이 좀 있고요, 직원들이 있고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위촉인데요. 이분들의 조건은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 그래서 지방자치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발의 조례안은 굳이 여기 어떤 의견이 첨부할 필요 없고 조례의 유효성 여부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명 인수가 맞는지 이 정도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위탁받으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김동석 센터장님, 그 다음에 딱 한 사람, 방사능에 가서 진짜 전문가라 할 사람 딱 한 사람, 강종국 씨.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굳이 방사능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명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숫자 세는 거거든요. 그럼 하면 되는데 방사능 전문가를 참석시키고요. 그 다음에
한상숙 어린이집 원장님, 피겨숙 영양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지방자치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참여시켰다. 왜 이랬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하는 발언들을 제가 시의회 문정부시로 자료를 넘겨받아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완전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차, 2차, 3차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자치의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주로 이해 당사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이해 당사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 정기검사, 우리 원안대로 한다면 정기검사 받아야 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양사도 이걸 집행을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급식센터장님도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잘 참고해서 해야 될 분입니다.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집행의 책임을 맡아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조례심의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전부 이 조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유효 서명의소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안 된다, 방사능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의정부시는 나름대로의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적용됐을 때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 집행부 공무원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5사람의 이야기는 이 조례는 안 된다. 방사능이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반대 여론이라든지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발언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지막에 통과될 때는 그 유효 서명인수를 맞췄으니까 통과된 건 맞은데 이 부시장님이신 그 분이 흥격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분들이 반대 의견을 첨부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 첨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례심의위원회에 있었던 그 규칙을 완전히 위배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정적 의견까지 첨부해서 이게 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요. 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그 서명에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만 검사하면 됐었던 사람들을 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이 조례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 책임을 맡아야 될 분들을 여기 대거 참여시켜서 이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그 인식을 퍼뜨렸다라는 판단 뺏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시의회에 넘어오게 됐죠. 예. 넘어왔는데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지방자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22쪽인가요? 20쪽인가요? 20쪽이 아니고요. 넘어온 다음에 그러면 20쪽 맞네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청구,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직접 이게 10,000명이 주민번호를 통해서 청구한 서명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추우나 더우나 그 거리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조례입니까? 청구 아닙니까? 그렇죠? 피눈물 난 조례고 그리고 이 고생했던 이유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적어도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큼 우리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키워내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염원들이 이 청구 조례 안에 다 담겨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의정부시 의회가 이 조례는 좀 의정부 역사상 최초로 전국 3번째로 주민 발의에서 그 의회에 발의가 됐었으면 적어도 사전적으로 시의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 발의 조례를 좀 잘 다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15조의 2제2항 3항을 보니까 주민 발의 청구 대표자가 시의회에 발의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심의에서는 의정부 회의 규칙으로 심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부시 지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수정안이든 뭐 원안을 심사하든 간에 어쩐 수정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어떻게 수정안이 올라오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 전혀 없고요. 그런 세부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3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수정안이 올라와서 우리 원안을 폐기시켜버리고 수정안으로 개정돼서 발의돼서 올라와서 통과되기까지 딱 1분 걸렸습니다. 1분.
1분 전에 그 1시간 전에 자치행정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니까 생략하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의 중에 나타난 상황을 부위원장이 보고하라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심도 있게. 1시간 동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배부애들이 수정안이 등장하죠. 예, 등장하고 이걸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의 없느냐? 이의 없습니다. 표결하는데 이의 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거나 이렇게 어마하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아무런 그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노동조합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 발의한 사람이 누구고 수정안이 발의된 제안 설명과 취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각각의 기록을 남겨서 시민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최소한 기본 인식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 민주주의 일반 원칙인데 형식적 절차는 의정부 시의회가 지시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절차상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수정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통과되기 바로 17시간 전에 저희가 이 수정안을 어렵게 받아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님께 통과시키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저 얘기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시의회나 상임위나 이쪽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법이 없답니다. 자치행정위를 통과한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번안동이라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의회 회의규칙에는요. 의원 발의의 경우는 번안동의의 절차가 있지만 주민 발의의 경우는 번안동의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조치가 불비하다고 했던 부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최소한 중요한 이 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데 절차상에 필요한 심의 회의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통과하기 위한 규정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안을 받아서 그 근거에서 심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의회가 사전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서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주먹구 통과시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에서 조례심의와 의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그 조례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통과되기 위해 시의회가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했고 폭넓은 의견을 받았다. 뭐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랬는지를 한번 시의회에다가 자료 다 요청하고 받아보고 다 읽어보고 분석해봤는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다 숨어 있습니다. 10월 24일에 상임위를 통과할 때는요. 보류의 이유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게 하나였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도 교육감 자치사무인데 의정부시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점이 그거였는데 5월 26일 시의회가 자치행정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논리가 바뀌어가지고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 교육감 자치조례는 있었는데 경기도 조례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4월달인가 통과됐죠. 그 경기도 의정부시가 상임위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경기도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경기도 교육감 조례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도 교육감 자치사무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 소요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게 도대체 집행부의 공무원인지 의정부시 의회 의원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적은 돈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면 돈 많이 안 주고 시작할 수 있고요. 자칫자칫 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집행부가 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근데 왜 시의회가 돈이 많이 들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중심 사고가 아니냐. 시의원들의 시민들의 사고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배분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광범위한 여론조회를 했다는데 이 부분은 정리할 건 그 말씀드리면 제가
26페이지를 보시면 여론 수렴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 5번의 회의를 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월 2일 날은 우리가 조례 발의 대표자가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상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러 간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때 한번 비로소 한번 만난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는 집행부가 얘기했고요. 9월 7일 간담회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려고 요식적으로 한 간담회였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것은 어린이 대표가 만난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 조례 반대 의견을 접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씨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결국 이해 당사자인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만난 것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9월 7일 간담회도 분명히 조례 대표 발의자가 이것이 나중에 시의회 통과되기 전에는 더 얘기하고 이거 근거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싹 무시해버리고 수정하러 가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민발의 조례 아닙니까? 주민발의 대표자가 최소한 들어가서 브루시 의회처럼 대표 발의자가 이 조례 안의 취지가 무엇이었고 이것이 통과될 필요성이 뭐였고 이것이 만약에 수정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타협점이 어딘지까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시의회가.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렸다. 아니 의정부시 주민발의 조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밖에 제가 이 과정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다시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박스 안에 28페이지 박스 안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11월 4일에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요지는 뭐냐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았느냐.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이걸 부여시킬 수 있었지만 너희들이 해달라는 방식으로 해줬는데 왜 우리가 시민단체들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느냐. 왜 너희는 그 이후에 집행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식의 발언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발언의 결론은 뭐냐면 이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계약해서 통과시켜줬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발언 속에서 다 내포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발제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데 일단 이것은 의정부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민 1만 명이 정말 영혼들을 시의회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납득 가능한 선에서의 설명이 전혀 없이 확 바꿔쳐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 발의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이 주민 자치를 짓밟은 것이고 의정부의 지방자치를 한 10년, 20년 후로 후퇴시켜버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이게 미안하다.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의정부 지방자치가 협치란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주길 바라겠고요. 또 나머지 조례 개정 원칙이나 이런 거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제정의 사전적 조치, 법률적 조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의 규칙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지루하시죠?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있죠. 민주당의 대통령 유력 대선 후보 8%짜리 대선 후보가 갑자기 힐러리 클린턴을 입박하고 잘못하면 이제 대선 주자까지 되겠더라고요. 민주당 이런 분인데 40년 동안 일관되게 활동했던 분이더라고요. 삼인주의자신데 한 번도 변함없이 활동했던 이분이 비결이 뭔가 봤더니 항상 1년 내내 항상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각성시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의 주체로 자치의 주체로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대선 후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제 가슴이 깊이 와닿는데 뭐 아주 쉬운 얘기지만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각성하고 자각해서 이 조례를 다시 원래의 취지와 정신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간 이후로 함께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들지만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올해 조목조목